제9장 산림토양과 무기영양. 수목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여러가지 대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잎에서는 강합성 작용을 통하여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수화물로 바꿈으로써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뿌리에서는 무기원소를 흡수하여 탄수화물과 더불어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토양에서 흡수하는 무기원소의 질과 양이 적절할 때 수목의 무영양 상태가 정상으로 유지함으로써 강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수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토양학에 대한 기초 지식은 수목의 무기영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그 밖에 뿌리의 생리와 무기영양소 흡수 기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9-1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의 비교. 산림토양은 여러가지 성질에서 경작토양과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경작토양은 주기적으로 갈아엎기 때문에 경운층이 있는 반면에 산림토양은 경운층이 없으며 대신 낙엽층이 있다. 낙엽층의 존재와 낙엽의 분해로 인하여 산림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은 경작토양과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일반 식물 생리학에서 주로 경작토양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한 결과를 그대로 산림토양에 혹은 목본 식물에 적용하기 전에 우선 산림토양의 특징을 이해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9-1-1 토양 단면. 그림 9-1에 산림토양에 토양 단면을 도해하였다. 산림토양에는 유기물층이 있으며 유기물의 분해 정도에 따라서 낙엽층, 발효층, 그리고 부식층으로 구분된다. 낙엽층에는 아직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낙엽이 있고, 발효층에는 곰팡이의 균사가 많으며, 부식층에는 낙엽이 썩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부식이 축적된다. 5층인 유기물층은 임상이라고도 한다. A층은 용털층으로서 입자가 작은 점토와 철분과 알루미늄이 밑으로 용탈되는 층이며, B층은 A층에서 용탈된 물질들이 축적되는 집적층이다. 9-1-2 물리적 성질. 1. 토성. 토성은 토양 내 점토, 미사, 모래의 상대적인 혼합 비율을 의미하는데, 산림토양에는 토성에서 고려되지 않는 지름 2mm 이상 되는 자갈이 실제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토양의 물리적 성질은 여러 면에서 경작토양과 차이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이 평지인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경사진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 표토에는 입자가 작은 점토가 여름철에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 유실되고 모래 혹은 자갈만이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산림토양은 모래가 많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고 배수가 양호한 반면 보수력이 떨어져서 봄과 가을에 흔히 볼 수 있는 건조기의 한발로 인하여 나무의 생장이 불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모래가 많은 산림토양은 무기영양소의 함량도 적어 소나무류나 참나무류와 같이 영양소를 적게 요구하며 건조에 강한 나무만이 자라게 된다. 반면에 미사토나 점토가 많은 토양은 보수력과 영양소가 많아 단풍나무, 서나무, 물풀의나무, 전나무 등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2. 토양 공급과 용적 비중. 경작토양은 영농의 기계화로 트랙터의 무게에 의하여 토양이 다져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산림토양은 아직 기계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그 밖에도 임상에 유기물이 많고 수목의 뿌리가 뻗으면서 토양을 느슨하게 하는 효과 때문에 산림토양은 공급이 경작토양보다 많으며, 따라서 토양의 용적 비중이 작다. 즉, 산림토양은 공급률이 보통 40에서 60%가량 되며 용적 비중이 0.8에서 1.6가량 된다. 공급이 많은 산림토양은 부수적으로 통기성이 좋다. 3. 토양 수분.
토양 수분의 종류와 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범위, 토성에 따른 차이 등에 관한 것은 10장 10-4-3항에서 다루기로 한다. 9-1-3 화학적 성질 1. 유기물 산림토양의 화학적 성질도 물리적 성질과 마찬가지로 여러 면에서 경작토양과 차이가 있는데 포토 15cm 내 유기물의 함량은 산림토양 쪽이 낙엽층 때문에 더 많다. 그 밖에도 경작토양은 반복되는 경운과 경작으로 인하여 유기물이 쉽게 없어지며 토양 유실로 인하여 유기물이 함께 없어지는 경향이 많다. 산림토양 내 유기물은 토양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다음과 같이 개량해준다. 1. 토양의 구조를 개량하고 2. 공급의 통기성을 증가시켜주고 3. 토양의 온도 변화를 완화시켜주며 4. 보수력을 증가시키고 5. 무기영양소에 대한 흡착력을 증가시키며 6. 분해되어 영양소를 공급해주며 7. 토양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해준다. 반면에 계속적인 유기물 첨가로 인한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중에서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점을 첫째로 들 수 있다. 낙엽이 완전히 분해되면 부식이 되면서 부식산이 생겨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낙엽이 분해될 때 끝까지 분해되지 않고 남은 페놀화합물과 타닌류가 다른 식물이나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식생천이가 오래 계속된 극상림일수록 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 조림이나 갱신에 큰 지장을 줄 때도 있다. 산림토양에는 매년 많은 양의 낙엽이 떨어진다. 미생물이 낙엽의 주성분인 셀룰로즈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의 주성분인 질소를 요구하게 되는데 산림토양에는 시비하는 예가 적어 질소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산림토양의 CN율은 보통 15:1에서 30:1을 유지하는 데 비해 경작토양은 평균 8:1에서 15:1로서 산림토양보다 낮다. 2. 산도 토양 산도는 토양 입자 중에서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점토와 부식의 표면에 수소이온이 흡착되어 있는 양에 반비례하여 나타나는데 영양소의 흡수에 큰 영향을 끼친다. 토양 산도에 따라서 토양 미생물의 활동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질산박테리아의 활동이 결정되며 영양소의 유용성을 결정한다. 토양 중에 있는 무기영양소 중에서 토양의 pH에 따라서 유용성이 크게 달라진 것에는 인, 칼슘, 마그네슘, 붕소 등이 있다. 특히 인산은 토양의 pH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철분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볼용성 인산으로 바뀌므로 식물이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인산 결핍 현상을 나타낸다. 산림토양의 pH는 경작토양보다 산성화되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작토양의 pH는 보통 6.0에서 6.5 사이인데 비해 산림토양은 5.0에서 6.0 사이가 많고 5.0 이하가 되는 예도 자주 있다. 주 원인은 낙엽 분해 시 생기는 흠익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경제성 때문에 산림에 석회질 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토양에는 인산이 불용성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족한 인산을 얻기 위하여 토양 곰팡이와 균근을 형성하여 곰팡이로 하여금 인산을 대신 흡수하도록 유도한다. 3. 양이온 치환 능력 토양 중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형태로 가진 무기 영양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양이온 형태의 영양소는 토양의 점토와 유기물에 의해 흡착되어 저장될 수 있다. 점토 입자와 콜로이드 형태의 부식은 그 표면이 음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양전기를 띤 영양소를 흡착을 하여 저장하거나 다른 양이온과 교환할 수 있다. 토양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능력을 양이온 취약 능력이라 하며 토양의 비옥도의 척도가 된다. 산림토양의 양이온 취약 능력은 일반적으로 경작토양보다 낮다. 산림토양은 산성화가 많이 진전되어 양이온 영양소가 저장될 곳에 수소이온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점토 함량이 경작토양보다 적기 때문이다. 유기물의 양이온 취약 능력은 전토보다 높으나 산림토양 내 유기물의 함량은 전체 토양 중에서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전토보다 낮다. 모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양의 비옥도에 기여하지 못한다. 9-1-4 생물학적 성질 1. 곰팡이의 중요성 식물이 자라고 있는 토양 중에는 여러 가지 생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토양 생물에 의해 토양의 성질이 바뀐다. 특히 토양 중에 있는 유기물은 토양 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강물질 형태로 바뀐다.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의 생물학적 성질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산림토양에는 박테리아의 숫자가 적고 대신 곰팡이 종류와 숫자가 많다는 것이다. 산림토양은 산성화가 많이 진전되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부적합한 반면 곰팡이는 산성토양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사물기생균이 번식하여 낙엽을 주로 분해시킨다. 특히 균근을 형성하는 균근 곰팡이가 수목뿌리와 공생하기 때문에 곰팡이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2. 질산화 박테리아 억제 산성을 띤 산림 토양에서는 박테리아 활동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질산화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기태 질소는 암모늄화 작용에 의하여 암모늄 형태로 분해된 다음 질산화 박테리아 활동이 없기 때문에 암모늄 형태로 남아있게 되며 수목은 암모늄 형태로 질소를 흡수한다. 이때 균근 곰팡이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산림토양 용액 내에는 암모늄태 질소가 주종을 이루며 암모늄은 토양의 양이온 취약 능력에 의해 저장되다가 수목 뿌리에 흡수된다. 그러나 경작토양의 경우에는 질소 비료가 시입이 되면 질산화 박테리아에 의해 고질산태 질소로 바뀌는데 토양은 음이온을 저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물에 흡수되든가 아니면 빗물에 식혀 토양에서 유실된다. 다행히도 산림토양의 경우에는 질소가 질산태 질소 형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으로부터의 질소 유실은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 한 거의 없으며 이러한 현상이 산림토양에서 질소를 보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표 9-1의 산림토양과 경작토양의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요약하였다. (9-2) 무기영양소의 역할 무기영양소는 식물체 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식물 조직의 구성성분 칼슘, 마그네슘, 질소, 항, 인 2. 효소의 활성제 마그네슘, 망간 등 대부분의 미량원소 3. 산토합 조절제 칼륨, 나트륨 4. 완충제 인, 유기산 완충제 5. 막의 투하성 조절제 칼슘 무기영양소에 대한 관심은 주로 농업에서만 볼 수 있었고 임업 분야에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다. 임목 육종으로 인하여 빨리 자라는 품종이 육성되고 있으며 임업에서도 단벌기의 속성 재배가 유망해지고 목재 이용률 향상으로
수광과 더불어 나뭇가지도 산림에서 반출됨으로써 과거보다 더 많은 양의 무기 영양소를 수목이 요구하거나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지가 상승과 목재값 상승으로 조방적인 임업 대신 집약적인 임업 경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산림 토양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무기 영양소에 대한 효율적 이용이 절실해지고 있다. 9-3 필수 원소. 식물체 내에서는 60여 종의 원소가 검출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원소 없이는 식물이 생활사를 완성할 수 없어야 하며, 둘째, 그 원소가 필수적인 조직의 구성 성분이어야 한다. 필수 원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식물의 뿌리를 보통 물속에 자라게 하고 고도로 정제된 무기화합물을 수용량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수경재배법을 사용한다. 거기서 검정하고자 하는 원소를 제외시킨 다음 식물의 반응을 관찰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필수 원소에는 17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식물 조직 내에 건중량의 0.1% 이상 함유되어 있는 원소를 대량 원소라 하며 0.1% 이하 함유되어 있는 원소를 미량 원소라 한다. 표 9-2에 있는 명단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니켈은 1980년대 들어서 필수 원소임이 증명되어 가장 최근에 첨가된 원소이다. 그 밖에 일반적으로 화분과 식물은 실리콘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벼의 경우 건중량의 16%까지 실리콘을 함유하고 있어 내병성을 높여주고 생장을 촉진하므로 단자염 식물에서 필수 원소라고 할 수 있다. 나트륨은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에서 삼투호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C4 식물도 나트륨이 있어야 정상적인 생장을 한다. 코발트는 질소를 고정하는 미생물과 식물에서 필요한 필수 원소이며 동시에 동물이 필요하는 비타민 B12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표 9-2에서 대량 원소 중 탄소, 산소,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통하여 얻기 때문에 무기 영양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성분이 많은 것은 질소,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5가지 원소인데 그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극단적인 산성 토양이 아닌 이상 결핍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나머지 질소, 칼륨, 인은 농작물과 수목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원소로서 비료의 3원소로 취급하고 있다. 9-4 필수 원소의 기능과 결핍. 9-4-1 일반적인 결핍 현상. 17가지의 필수 원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식물은 결핍 증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산림에서 미량 원소의 결핍은 철분을 제어하고는 흔히 관찰되지 않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상은 생장 둔화로 인한 외성화, 황화 현상, 조직의 괴사이다. 외성화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무기 영양소의 결핍 현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특히 줄기 중에서 잎의 크기가 감소하며 노란색을 띠고 괴사하기도 한다. 소나무류의 경우에는 친엽이 서로 갈라지지 못하고 합쳐지는 경우가 생긴다. 라디아타 소나무의 경우에는 아연 결핍으로 눈 근처에서 수지가 밖으로 나온다. 황화 현상은 엽록소의 합성에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데 엽록소의 구성 성분인 질소와 마그네슘의 결핍뿐 아니라 칼륨, 철, 망간의 부족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나 무기 영양소의 결핍 이외에도 수분 부족, 이상기온, 독극물 혹은 무기 염류의 가다 등으로 황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칼리성 토양에서 자라는 수목에서 흔히 관찰되는 황화 현상은 대개 철분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다. 해부학적인 변화도 무기염류의 결핍에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칼슘 부족은 테다소나무의 경우에 작은 눈과 작은 잎을 만들며 뿌리의 세포 분열이 억제된다. 아연 결핍은 가수에서 잎의 분할을 둔화시켜 염류 조직의 세포 간극이 줄게 한다.
줄어들게 한다. 9-4-2 무기영양소의 이동성. 무기영양소는 종류에 따라 이동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핍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 곳이 원소에 따라서 다르다.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용이하여 재분배가 쉽게 일어나는 원소는 성숙입에서부터 어린 잎으로 부족 원소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그 부족 현상은 성숙입에서 먼저 나타난다. 질소, 인, 칼륨, 마그네슘은 이동이 쉬운 원소에 속한다. 반면에 이동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원소들인 칼슘, 철, 붕소의 경우에는 그 결핍 현상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 즉 생장점, 열매, 그리고 자라는 어린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그 밖에 황, 아연, 망간, 구리, 몰리브덴은 이동성이 중간 정도에 속한다. 무기영양소를 체내에서 재분배하기 위하여 이동시킬 때에는 식물은 목부를 이용하지 않고 사부를 통하여 이동시킨다. 따라서 어떤 원소의 이동성이란 세포 내에서 용해도와 사부 조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이성을 의미한다. 9-4-3 각 원소의 기능과 결핍증. 1. 질소. 질소는 제7장 질소대사에서 자세히 다룬 바와 같이 아미노산과 단백질, 그리고 특히 엽력소의 주요 구성성분이며 무기영양소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이 식물체 내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소이다. 그러나 질소는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생기는 성분은 아니므로 일반 토양에서 부족되기 쉽다. 질소는 주로 유기물의 분해로 토양에 공급된다. 질소는 다른 원소보다 결핍증이 자주 나타나는데 주요 결핍증은 성숙잎이 먼저 항화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질소가 쉽게 성숙잎에서 어린 잎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질소가 결핍된 식물은 지상부의 생장이 저조하여 TR율이 적어지는 데 반하여 질소가 가다하게 시비할 때에는 잎이 짙은 녹색을 띠며 지상부가 왕성하게 자라서 TR율이 커진다. 2. 인. 인은 염색체의 구성성분인 핵산과 혼형젤막의 구성성분인 인지질에서 발견된다. 또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산이 ATP의 형태로 직접 관여하며 강합성과 호흡작용에서 당류와 결합하여 여러가지 대사를 주도한다. 이는 식물체 내에 유기태 혹은 무기태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 형태로 운반된다. 이는 질소 다음으로 부적되기 쉬운 원소로서 주로 H2PO4- 형태로 흡수되는데 토양 산도에 따라서 유용성이 달라진다. 즉 토양 pH 5.0 이하에서는 인이 철분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불용성 인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식물이 흡수할 수 없다. 토양 중에 총 인의 함량은 보통 많은 편이나 산림토양의 경우 낮은 pH로 인하여 유용성 인의 함량은 적다. 이는 식물체 내에서 운반이 용이하기 때문에 성숙잎에서 어린 잎으로 쉽게 이동하는데 결핍될 경우 외성화로 묘목이 자라지 않고 초기에는 뚜렷한 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나 소나무 잎의 경우에는 자주 색을 띈다. 3. 칼륨. 칼륨은 건중량이 약 1%로서 많은 양이 조직 내에 들어있지만 조직의 고정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질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칼륨은 강합성과 호흡장애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하며 전분과 단백질 합성효소를 활성화한다. 그 밖에 세포의 삼투압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특히 기공후의 삼투압을 가감하여 개폐시킨다. 칼륨은 질소와 인 다음으로 결핍되기 쉬운 원소로서 K 플러스 형태로 흡수된다. 칼륨은 K양이온 형태로 흡수된다. 칼륨은 체내에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성숙잎에서 결핍증이 먼저 나타나는데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주변에 항화현상이 나타난다. 결핍된 식물은
병에 대한 저항성이 약해져 뿌리 썩음에 잘 걸린다. 4. 칼슘. 칼슘은 세포벽에서 칼슘 팩티드로 중엽층을 구성하는 물질로서 세포막의 정상적인 기능에 기여하며 아밀라제 효소 등의 활성제 역할을 한다. 칼슘은 세포 내에 아주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데 칼슘이 칼모돌린이라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다른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다. 칼슘은 체내에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핍증은 항상 어린 조직에서 나타난다. 칼슘은 세포 분열 시 중엽층을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정단 조직, 즉 뿌리 끝, 줄기 끝, 어린 잎에서 결핍 현상이 나타나며 분열 조직이 기형으로 변하면서 죽는다. 최근에 북미주 동북부 지방에서 산성비로 산림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뭄비 나무에서 칼슘 결핍증이 관찰되고 있다. 5.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며 ATP와 결합하여 ATP가 제 기능을 하도록 활성화하며 강합성, 호흡작용 그리고 핵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의 활성제 역할을 한다.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쉽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성숙입에서 먼저 결핍증이 항화 현상이 나타난다. 항화 현상은 연맥과 연맥 사이에 있는 조직에서 먼저 시작되며 연맥에서 인접한 염류 조직은 늦게까지 엽록소를 보유한다. 마그네슘 결핍 현상은 일반 토양에서는 거의 볼 수 없으나 최근 산성비로 인하여 산림 토양이 산성화된 유럽과 북미주 산림에서 나타나고 있다. 6. 황. 황은 시스테인, 메티오닌과 같은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이며 티아민, 비오틴, 코엔자임 A와 같이 호흡작용에 관여하는 저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결핍 현상은 일반 토양에서는 잘 볼 수 없으나 체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되어 어린 잎 전체가 항화 현상을 나타내고 아미노산이 축적된다. 대기 오염으로 아항산가스가 많으며 기공으로 흡수된 후 물과 반응하여 아항산 수소가 되는데 이것은 강합성을 방해하고 엽록소를 파괴한다. 7. 철. 철은 강합성과 호흡장애에서 전자를 전달하는 단백질과 효소의 구성 성분이며 엽록소를 합성하는 단백질이 철분을 필요로 하므로 엽록체에 많이 존재한다. 철의 결핍 현상은 20개 미량 원소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아칼리성 토양에서 관찰된다. 철은 체내에서 이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어린 잎에서 먼저 결핍증이 나타난다. 증세는 마그네슘의 결핍증과 흡사하게 연맥 사이 조직에서 먼저 시작되지만 어린 잎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마그네슘과 다르다. 8. 붕소. 붕소의 기능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으나 화분간의 생장에 관여하고 핵산과 합성과 헤미셀룰로즈 합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핍 현상은 산림에서 철과 더불어 미량 원소 중에서 흔히 나타나는 편이며 산성과 아칼리성 토양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정단 분열 조직이 죽고 수분 흡수력이 떨어진다. 반나무의 경우 조기 낙가 현상을 붕소 시비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9. 망간. 망간은 엽록소의 합성에 필수적이며 효소의 활성제이다. 특히 강화성 시 물 분자를 가르는 강분해를 촉진시킨다. 망간 결핍 현상은 자주 볼 수 없으나 아칼리성 토양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입에 반점을 만든다. 망간은 체내에서 이동이 잘 안된다. 10. 아연. 아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의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 식물 호르몬인 옥신 생산에 관여한다. 따라서 결핍 증상은 옥신 부족으로 인하여 절간 생장이 억제되고 잎이 작아진다. 산림에서는 지금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라디아타 소나무 이외에는 아연 결핍증이 보고된 바 없다. 11. 구리. 구리는 산화하는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구성 성분이며
또한 엽록체의 단백질인 프라스토시아닌 구성 성분이다. 그러나 매우 적은 양만 필요하기 때문에 작물이나 산림에서 결핍 현상이 나타난 예가 극히 드물지만 소나무의 어린 줄기와 잎이 꼬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12. 몰리브덴. 몰리브덴은 17가지 원소 중에서 체내에서 가장 적은 농도로 발견되는데 질산환원효소의 구성 성분이며 핵산의 구성 요소인 퓨린계의 해체에 관여하며 식물 호르몬인 아우시스산 합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림에서 결핍 현상은 극히 드물게 관찰되나 잎의 끝부분부터 항화 현상과 개사 현상이 나타난다. 13. 염소. 염소는 강합성에서 망간과 함께 물의 강분해를 촉진하며 식물 호르몬인 옥신 계통의 화합물의 구성 성분이며 삼투압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염소는 천연 상태에서 자라는 작물이나 수목에서 결핍 현상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염소는 평소에 먼지, 빗물, 안개 등에 섞여 있다가 식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되기 때문이다. 결핍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기의 흐름을 차단한 실내에서 실험을 실시해야 하며 실험자의 피부를 노출시켜서도 안 된다. 14. 니켈. 니켈은 1980년대 들어서 필수 원소 이미 증명되어 1950년대에 염소가 추가된 이래 17개의 원소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추가된 원소이다. 니켈은 질소 대사에서 요소를 이산화탄소와 암모늄으로 분해하는 유래제 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니켈이 결핍되면 동부의 경우 잎에 요소가 축적되어 검은 반점으로 괴사하며 보리의 경우 종자가 발화하지 않는다. 목본 식물에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9-5 토양 산도에 따른 무균 영양소의 유용성 변화 9-1-3항의 토양의 화학적 성질에서 언급한 것처럼 토양의 pH는 여러가지 무기영양소 유용성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토양 내 영양소가 아무리 많더라도 식물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 즉 불용성 형태로 존재하면 식물은 결핍증을 나타내게 된다. 그림 9-3에서와 같이 산림토양에서 결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소는 인, 칼슘, 마그네슘, 봉소 등이다. 특히 이는 토양 내 인산의 형태로 주로 존재하는데 pH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철이나 알루미늄과 결합하여 불용성 인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산림 토양에서 가용성 인산의 함량이 국내에서 10ppm 이하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아칼리성 토양에서 결핍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원소는 철이다. 최근 산성비로 인하여 유럽과 북미주에서 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주 원인은 토양의 산성화로 인하여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는 무기영양소의 결핍과 무기영양의 불균형이다. 독일에서 독일 가문비 나무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고산지대에 있는 가문비 나무는 평상시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결핍을 볼 수 없으나 산성비로 인해 토양 pH가 낮아지면 치안성 알루미늄의 농도가 높아져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결핍 현상을 유발한다. 알루미늄은 토양 중에 대량으로 존재하지만 식물에게 필수 원소는 아니다. 평상시에 알루미늄은 점토의 구성 성분으로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토양이 산성화되면 치안성 알루미늄이 되어 식물이 흡수하여 체내에 축적된다. 유럽과 북미주의 산성비에 의한 산림 세태는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알루미늄 독성이 나타나고 무기영양소 간의 불균형
인하여 발생한다. 9-6 수목 내 무기영양소의 분포의 변화. 9-6-1 수목의 부위별 분포. 수목 내 무기영양소는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조직에서 함량이 높고 죽어있는 조직에서는 낮다. 즉 잎은 수목의 어느 부위라도 대사작용이 왕성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함량이 제일 높고 수가는 대부분 죽어있는 조직이므로 함량이 제일 낮다. 그림 9-4의 몇 가지 수정의 부위별 장소와 인의 함량을 표시하였다. 작은 가지는 큰 가지의 영양소 함량보다 많지만 잎보다 적고 수간보다 많아 살아있는 조직의 비율에 비례하여 영양소 함량이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튤립나무 잎의 여러가지 필수 원소의 함량을 표 9-3에 표시하였는데 생장이 양호한 지역의 함량은 표 9-2에 나타나 있는 일반 식물의 함량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생장이 불량한 지역의 영양소 함량은 대부분 필수 원소에서 양호한 지역에 비교하면 적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질소와 인의 함량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 불량한 생장의 원인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9-6-2 계절별 변화. 수목 내 무기영양소의 함량은 계절별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잎은 대사작용이 왕성한 만큼 수명도 짧아 가장 변화의 폭이 크다. 그림 9-5에서 사과나무의 경우 꽃이 피고 난 후 잎에서 무기영양소의 변화를 보면 질소, 인, 칼륨의 함량은 어린 잎에서 제일 높고 그 후로 계속 감소하는데 특히 가을에 접어들면서 질소와 인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칼륨도 감소한다. 반면에 칼슘의 함량은 어린 잎에서 적지만 계속하여 증가하는데 특히 낙엽 전에 급격히 증가한다. 마그네슘 함량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계속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이와 같이 온대지방에서는 가을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동이 용이한 영양소인 질소, 인, 칼륨 등의 함량은 잎에서 감소하며 칼슘과 같이 이동이 용이하지 않는 원소는 증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낙엽 전에 영양소를 재분배를 통하여 질소, 인, 칼륨은 수피로 해소하여 저장하고 칼슘은 노폐물과 더불어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낙엽 당시의 낙엽 속에는 상당량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 영양소는 미생물에 의해 강물질화되어 수목 뿌리에 다시 흡수된다. 이와 같이 잎에서 무기영양소의 함량이 계속하여 변화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옆 분석으로 수목의 영양 상태를 진단하고자 할 때는 잎이 성숙한 다음 비교적 변화의 폭이 적은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9-7 수정에 따른 무기영양소의 요구. 일반적으로 농업에서 육종은 선발을 통하여 품종을 개량하고 다수 학종은 대개 비료를 충분히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도록 선발된 것이다. 임업에서는 아직 시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연적인 산림 토양에서 나타나는 수목의 무기영양소 요구는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산림의 수목은 농작물보다 영양소 요구량이 적으며 따라서 생장 속도도 작물보다 느리다. 산림 수목 간에도 영양소의 요구량이 서로 다른데 한렵수는 침엽수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요구하며 침엽수 중에서도 소나무류는 가장 적은 양을 요구한다. 즉 영양소 요구량은 다음 순서대로 적어진다. 농작물, 한렵수, 침엽수, 소나무류. 위의 순서는 소나무류가 척박한 토양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소나무류는 비옥한 토양에서는 한렵수와 경쟁해서 지기 때문에 한렵수나 보통 침엽수가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토양으로 밀려나서 자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렵수는 계곡에 가까운 비옥하고 수분이 많은 토양을 점령하고 소나무류는 산 위로 올라가 비교적
척박하고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양의 목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무기영양소를 비교한다면 한려수는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셈이다. 표 9-5의 영양소 요구도에 따라 몇 가지 수정을 분류하였다. 9-8 무기 영양 상태의 진단. 20개의 무기 영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1. 가시적 결핍증 관찰, 2. 시비 실험, 3. 토양 분석, 4. 엽 분석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 있는 방법은 엽 분석이다. 엽 분석은 잎의 채취가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적기이다. 채취 위치는 가지의 중간, 잎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 9-3과 같이 정상적인 생장에 필요한 무기영양소의 표준 함량이 표 9-3과 같이 정상적인 생장에 필요한 무기영양소의 표준 함량이 한번 설정된 후에는 쉽게 경제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신빙성 있게 수목의 영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특히 시비 처리 후 단기간의 엽 분석을 통하여 후에 나타날 시비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귤나무의 경우 정상적인 생장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잎의 질소 함량은 건중량의 2.4 내지 2.6%이며 인산은 0.12 내지 0.16%, 그리고 칼륨은 0.70에서 1.09%라고 한다. 질소의 경우 2.2%보다 적으면 결핍 상태이며 2.8%보다 크면 가행 상태로서 적정 수준이 비교적 좁은 편이다. 표 9-3에 나타난 툴린 나무의 경우 생장이 양호한 지역과 불량한 지역을 서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 영양소의 함량은 생장이 양호한 나무에서 높고 불량한 나무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 엽분석으로 생장 불량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특히 생장 불량 지역의 질소와 인산의 함량이 양호 지역의 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절대적으로 결핍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9-9 옆면 시비. 잎을 통해 무기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옆면 시비라고 하며 요즘 장비가 발달하여 자주 사용한다. 조경수목, 특히 이식한 나무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거나 확실하고 빠른 시비 효과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한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료인 요소, 항산, 철인, 인산, 칼륨 같은 비료를 고압 분무기를 사용해 살포하는데 제대로 시행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잎과 가지 표면에 뿌려진 무기 영양소는 잎의 큐티클층, 기공, 털, 그리고 가지의 피목을 통해 흡수된다. 수종에 따라서 잎과 기공의 구조와 큐티클층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흡수 효율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사과와 귤은 복숭아, 자두, 체리보다 흡수를 잘하는데 사과에서 질소를 흡수하는 속도는 체리보다 2배 이상 빠르다. 커피, 바나나, 카카오는 요소를 이용해 질소를 시비할 때 빠른 속도로 흡수된다. 여러 가지 무기 영양소 간에도 흡수 효율이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양전을 가진 영양소 중에서 나트륨은 마그네슘보다 빨리 흡수되고 마그네슘은 칼슘보다 빨리 흡수된다. 옆면 시비한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소와 전착제의 농도가 중요하다. 영양소의 농도가 진할수록 시비 효과가 크지만 너무 진하면 잎에 염분 피해가 나타난다. 바닷물은 염분의 농도가 평균 3.5% 정도인데 잎에 직접 닿을 경우 피해를 준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면서 안전한 영양소의 농도는 0.2에서 0.5%이다. 0.5% 이상의 농도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착제는 0.1% 정도로 첨가하여 잎에 물방울이 잘 부착되도록 한다. 영양소의 조성은 호울랜드 용액을 참고하되 약간 변형하여 1리터당 질산칼슘 1g,
칠산칼륨 0.5g, 제1인산칼륨 0.5g, 항산마그네슘 0.5g, 요소 2g, 전착제 0.25ml를 혼합한다.